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자료구조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구조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먼저 선형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구조란 여러 개의 자료를 한 줄로 순서대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을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형 구조는 우리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줄로 여기서 순서대로 값을, 자료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자료들의 앞뒤 관계가 1대1이다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에서처럼 어떤 인덱스를 붙일 수가 있죠.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0부터 10개를 선언했으면 9까지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앞뒤 관계가 1의 앞은 인덱스 0일 거고 인덱스 1의 뒤는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1대1로 매칭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고 또 정리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들을 연속적인 값이나 같은 속성을 가진 값들을 이렇게 선형 구조에 저장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이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 자료 구조에서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선형 구조 그리고 비선형 구조 이렇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고, 선형 구조 안에서는 또 배열, 우리가 1학년 때 또 배웠던 배열, 또 스택, 큐, 리스트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리라고 해서 나무의 뿌리 형태를 이렇게 본따 만들었다는 이런 식의 트리와 또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선형 구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 또 2차원 배열이 있는데요. 먼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배열의 개념인데요.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 숫자면 숫자, 그리고 문자면 문자, 또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값들을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그 값들은 항상 동일한 타입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배열의 또 특징입니다. 이 배열 안에는 이 데이터들을 인덱스라고 부르는 번호를 통해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요. 만약에 5개라고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치면 첫 번째 칸은 우리가 0번, 두 번째 칸은 1번, 세 번째 칸은 2번 이런 식으로 이런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배열 속에 값들을 또 접근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배열의 선언과 또 배열의 인덱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배열을 선언할 때의 형식인데요. int, 스코어, 대괄호 10, 세미콜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int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들, 즉 우리가 배열이나 변수들의 자료형을 결정할 때 항상 붙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열의 원소들의 자료형을 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nt 요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수형을 앞으로 사용해서 값을 저장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열을 호출을 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배열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는 배열에 있는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변수와 굉장히 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변수 같은 경우에도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또 호출을 하고 값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열은 변수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대괄호 부분인데요. 이 대괄호는 배열의 요소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요소를 저장을 할 것인지 이걸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열의 원소는 우리가 만약에 스코어라는 배열의 10개의 칸에 이렇게 배열 선언을 했는데요. 그럼 이 원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바로 배열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배열의 개수를 선언해 줬던 이 대괄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6번째 칸에 접근을 하고 싶다. 6번째 칸에 접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배열의 원소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코어 부터가 났네요. 스코어 5는 뭐 값을 넣어도 되고 혹은 뭐 어떤 발이라는 변수에 스코어 5라고 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값을 이렇게 호출을 하거나 불러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코어 5번째 칸에다가 80을 저장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의 5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고 80이라는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배열을 그럼 어떻게 초기화를 하는지, 우리가 변수에서는 이 쓰레기 값들이 변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배열 같은 경우에도 변수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들을,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넣어줘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중괄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다가 값들을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 대응되는 값들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배열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배열 원소를 각각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코어 인덱스 0번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고 또 스코어 인덱스 1에다가 2라는 값을 넣고 뭐 이렇게 하나씩 배열에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이제 이 중괄호로 값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줄 수가 있었는데요. 배열이 이제 초기화가 된 이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언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중괄호로 값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초기화한 이후에는 배열 원소에 각각 값을 넣거나 반복문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열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 상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선언하지 않았거나 혹은 배열에 어떤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수를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실수를 넣을 수도 없다는 점, 따라서 항상 이 상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뭐 사이즈라는 이 변수 가지고 사이즈라는 변수 가지고 선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기호상수라고 해서 이렇게 샵 define size 10이라고 사이즈라는 그 단어를 10과 이제 치환한다, 10으로 대응한다 라고 해서 이 기호상수를 이용을 하면 배열에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값을 가진 기호상수를 넣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배열의 인덱스는 정수, 상수, 변수, 수식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변수나 수식을 사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배열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는 배열의 인덱스에 우리가 이런 i와 같은 변수나 i 플러스 2 같은 이런 수식들, 또 인덱스 3
요소를 또 이제 배열의 그레이드라는 배열의 인덱스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배열의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면 프로그램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10개짜리 스코어 배열을 선언을 해놓고 11번째 칸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혹은 또 쓰레기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배열의 선언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dev C++를 켜서 요 코드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열을 선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배열의 요소를 이제 가져오거나 또 저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엔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 개수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뭐 배열의 요소 개수는 우리가 처음에 이 값들을 이렇게 개수를 미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배열의 개수가 중간에 바뀐다면 혹은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배열의 이 값들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지 못한다면 혹은 또 아래 보이는 것처럼 뭐 포문이 한 30개가 있어서 이 30개의 포문을 다 일일이 배열 요소를 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바뀌었을 때 또 그 바뀐 값을 넣어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배열의 크기가 달라질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즈 오브 연산자인데요.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자료형이나 변수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이걸 바이트 단위로 계산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배열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 배열의 원소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배열의 전체 크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배열 원소의 한 개의 이 바이트 단위의 한 개의 크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전체 사이즈 나누기 한 개 크기를 나눠주기 때문에 원소의 원소 개수만큼 우리가 이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포문에서 우리가 배열의 값을 둘레 6개 6개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포문에서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해 줍니다. 근데 이런 포문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요 배열이 만약에 이제 6개가 아니라 값이 늘어나서 8개가 된다면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이 100개 코드를 다 일일이 수정을 해 주어야겠죠. 근데 사이즈 오브를 활용을 하면은 이 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원소 개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포문이 100개, 수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배열의 크기가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원소의 개수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문자형 배열의 선언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수형 뿐만이 아니라 문자형 또 문자열 등의 배열도 선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수형과는 조금 다르게 캐릭터형이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고 또 널문자라는 것 그리고 형식 지정자를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string1이라는 문자형 배열에서는 끝에 이런 우리가 키보드에서는 돈 표시의 0 이걸 우리가 널문자라고 합니다. 문자형 배열에서는 우리가 이 널문자를 활용을 해서 문자열의 끝이 어디인지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이제 나타내주고 또 찾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래 보면은 string2라는 배열에서는 그냥 큰 따옴표 가지고 월드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런 널 표시가 없죠. 이런 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저장한 문자의 끝에 널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한 이런 문자형 또 문자열들은 %s를 이용을 해서 꼭 반복문을 이용을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s를 활용을 할 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 널 문자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반복문을 활용하지도 않고 어디가 끝인 줄 알고 컴퓨터는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을 다 출력을 해주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바로 널 문자가 됩니다. %s를 사용을 하면은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폼을 이용해서 정수형에서 했던 것처럼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 일일이 인덱스마다 그 요소들을 출력을 해줄 게 아니라 %s로 바로 널 문자가 있는 곳까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c, 즉 우리가 캐릭터형에 대응되는 형식 지정 문자를 사용을 해서 배열에 저장된 문자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또 포문을 사용을 해서 요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출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s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반복문에서도 스트링 2의 i번째 원소가 널이 아닐 때까지, 즉 널이 나올 때까지 배열에 있는 문자들을 계속 출력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널 문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